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조슈번의 미친 후예들은 차근차근 전쟁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DNA가 그렇습니다. 중국도 러시아도 한반도를 소모전 상황으로 몰아넣어 자국의 무기를 팔아먹을 생각만 할 겁니다. 뭐니뭐니 해도 지들한테는 머니가 최고니까요. 안녕하세요, 마린보입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해주신다면 앞으로 당신에게 일어날 일들입니다. 친구들과의 술자리에서 무심결에 내뱉은 나의 한마디에 허걱! 저거 언제부터 저렇게 유식했었지? 앞서 전편에서 전쟁으로 슬슬 미쳐가는 일본 정치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후편에서는 저들이 왜 전쟁에 광적으로 미쳐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으며 저들의 정신적인 스승이라고 할 수 있는 요시다 쇼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한일 간의 전쟁이 발발한다면 전 세계는 어떠한 양상으로 돌아갈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마린보이 출발합니다. 요시다 쇼인, 정한론, 즉 조선 침략론과 대동아 공영권, 즉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까지 모두 식민 지배하려는 슬로건입니다. 정말 황당한 사상이었죠. 이런 미친 사상의 기초가 되는 뉴스록을 집필한 인물로서 조선을 공격하여 인질과 공물을 바치게 하고 만주와 대만 그리고 필리핀까지 정복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러시아와 미국에서 서구식 무기를 적극 도입하고 이에 필요한 자금은 조선이나 만주에서 착취, 이런 무시무시한, 우리 입장에서 보자면 정말 미친 인간임에 틀림없어 보이지만 그의 제자들이 바로 에도 막부 시대를 끝내고 메이지 유신 시대를 열었던 수많은 힘있는 인물들로 성장하게 됩니다. 앞에서 소개했던 저 철천지 원수 같은 놈들이 왜 전쟁에 미쳐서 전 세계를 전쟁터로 만들었는지 요시다 쇼인을 파헤쳐보면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해마다 야스쿠니 신사에서 일본의 국회의원이나 강요들이 참배를 지내는데 이중 일본 총리 아베 신조도 참석을 하죠. 요시다 쇼인은 저의 정신적인 스승이모니다 라는 말과 함께. 참고로 야스쿠니 신사는 요시다 쇼인을 기리기 위해 만들어진 신사입니다. 이제 본론입니다. 조슈본의 지도자들, 그리고 그의 제자들, 그리고 그의 자식들, 그 자식들이 지금 일본을 다시금 전쟁 가능한 국가로 만들기 위해 그들만의 카르텔을 만들어 하나하나 진행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간단한 예로 아베 신조는 정치권에 입문할 때부터 지금까지의 단 하나의 일관된 목표는 평화헌법 구조를 개정해서 일본이 다시 전쟁을 할 수 있는 국가로 만들고 싶다는 거였죠. 이 사진만 보더라도 그의 야욕을 충분히 알 수가 있는데요. 2015년 5월 12일 자위대 기지를 시찰하면서 T4 훈련기 조정석에 앉아 엄지척 하며 썩소를 날리고 있죠.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훈련기 조정석에 731이라는 숫자가 보이실 겁니다. 네, 여러분이 다들 알고 계시는 그 숫자 731. 바로 1932년부터 1945년까지 만주, 하얼빈 일대에서 주둔하며 한국, 중국, 러시아인들을 대상으로 인체해부, 냉동실험, 생체실험 등으로 유명한 바로 731 관동군 세균부대를 아예 대놓고 총리라는 인간이 저렇게 활짝 쳐웃으며 사진까지 뿌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본의 육상자위대 간부학교 출신인 다카이 미스오는 군사전문지 군지 켄큐 2009년 6월호에서 자위대의 독도 점령 시나리오를 기고했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냥 작은 돌섬 2개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일본 측에서는 군사적으로 정말로 중요한 요충지이기 때문입니다. 아쉽게도 독도에서 전투가 발발한다면 초기에는 그냥 일본에게 빼앗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유는 본국과의 거리인데요. 우리나라 주력 전투기는 F-15K, F-16입니다. 독도까지 강릉기지에선 266km, 대구기지에선 330km, 울진에선 216km, 포항에선 285km의 거리인 반면 일본의 오키섬에서는 고작 157km밖에 되지 않아 선점 효과가 현저히 떨어지게 됩니다. F-16의 경우에는 독도에 도착한다 하더라도 5분 안에는 다시 기지로 돌아와야 하거나 바다에 수장될 수밖에 없는데요. 다행히 2018년 9월 공중급유비행대대가 창설되어 공중급유기를 확보한 게 그전의 절망적인 상황을 개선하긴 하였습니다. 그전에는 공중급유기가 단 한 대도 없었기 때문에 전투기의 작전 반경이 매우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F-35 같은 경우 우리나라는 앞으로 약 10여 대에서 많으면 40여 대 정도 배치한다고 하지만 일본은 147대까지 배치한다고 합니다. 그 중에 42대는 항공모함에 탑재 가능한 수직 이착륙이 가능한 기종이고요.
일본이 보유한 스텔스기는 자연스럽게 미국에 이어 세계 2위 국가가 되는 것이지요. 참고로 현재 일본은 면허 생산 체제로 자국에서 자체로 F-35를 생산해내고 있습니다. 일본은 독도를 국제법상 분쟁지역으로 규정하여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부정하고 있으므로 전쟁을 일으키더라도 자국의 헌법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우길 것은 명백합니다. 만약 이런 도발이 실제로 일어난다면 미국이 가만히 있겠는가? 대한민국의 첫 번째 우방인 미국이 말이죠. 현재 우리나라에 자국 군부대까지 있는데 말이죠. 과연 한일 전쟁에 미국은 참전할 것인가? 국제사회에서 동맹이라는 게 얼마나 쉽게 벌어지는 약속인지는 2차 대전 때 독일의 소련 불가침 조약 다들 아실 겁니다. 몇 년도 못 가서 독일은 소련을 공격합니다. 엿먹인 거죠. 미국을 지배하는 자본을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본다면 월가의 금융자본, 거대 제약자본, 그리고 군산 복합체라 불리는 무기자본입니다. 이들 3대 자본의 입장에서 본다면 한국에서의 전쟁은 엄청난 수익을 안겨줄 보물 창고로만 보일 겁니다. 중국도 러시아도 한반도를 소모전 상황으로 몰아넣어 자국의 무기를 팔아먹을 생각만 할 겁니다. 뭐니뭐니 해도 지들한테는 머니가 최고니까요. 간단히 하나만 생각해 봅시다. 지금 미군은 동해를 동해로 표기하는가? 아니요. 일본해로 표기한다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조슈번에 미친 후예들은 차근차근 전쟁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DNA가 그렇습니다. 우리도 대비를 해야 할 때입니다. 주위의 모든 강대국들은 남북이 평화롭게 같이 통일의 길로 가는 것을 축하해주는 듯한 뉘앙스를 보이지만 실제로는 남북의 통일을 암암리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의 우수성은 그 누구보다 세계가 더 잘합니다. 전쟁으로 폐허가 된 나라를 세계 12위권의 경제 대국으로 만든 우리들의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부모님, 그리고 지금의 우리들입니다. 세계 1위의 조선, 그리고 반도체, e스포츠, BTS, 그리고 류현진, 손흥민, 김연아, 그리고 우리 막내형 이강인. 대한민국의 미래는 힘차게 전진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남과 북이 힘을 합쳐 평화를 이루어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막강한 나라로 다시 거듭나 누구도 위협할 수 없는 강대국으로 다시 태어나길 기원해봅니다. 아베 넌 뒤졌어.